사이버 불링이란 안티카페, SNS,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서 굴욕 사진, 나쁜 댓글, 거짓말 퍼뜨리기 등 한 친구를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해. 학교에서 만나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고 인터넷 뒤에 숨어서 괴롭히는 것도 학교 폭력이고 사이버 폭력, 즉 범죄야. 나는 장난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친구는 엄청 큰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입장을 바꿔서 당하는 친구가 나라고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되지? 내가 당해서 상처받고 힘든 일은 남에게도 절대 하지 말고 곤란한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 도와주자. 이번에는 구글 클래스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여야 되죠. 구글 클래스룸도 방금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도구 이름 .google.com 이렇게 입력하면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앱런처 아니면 점구 메뉴, 와플 메뉴 이걸 눌러가지고 이 중에 있는 클래스룸 아이콘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으로 접속할 수 있고요. 때로는 이 아이콘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검색창에 구글 클래스룸 이렇게 검색하여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스룸에 접속을 하면 여러분 이런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클래스룸에 로그인 하여서 여러분이 받은 교육청 계정, 교육청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 클래스룸에 완전히 처음 접속하는 학생이라면 처음에 역할을 선택하도록 나오는데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근데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학생 역할을 선택하면 되고요. 학생과 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사는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하나 더 있는 거고요. 학생과 교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클래스룸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경우에는 교사를 선택해도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학생으로서 이 클래스룸에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만 눌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네, 클래스룸에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클래스룸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우리 반 수업에 바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수업 코드를 알고 있는 경우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클래스룸에 들어오고 나서 오른쪽 위에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수업 참여하기 만들기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학생이니까 얘가 아마 조금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수업 참여하기를 누르면 여기 옆에 있는 이 화면 같은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수업 코드를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하기 누르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초대한 그 클래스룸에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초대해 놓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계정을 선생님이 미리 사용자로서 추가해 놓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추가해 놓기 전에 클래스룸에 가면 지금 수업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나서의 이 클래스룸에 접속하면 이렇게 참여하기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그럼 이걸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초대한 클래스룸에 접속하여서 정상적으로 수업도 하고 정상적으로 소통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 클래스룸의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이 봤을 때 클래스룸의 메뉴는 정말 간단합니다. 스트림, 수업, 사용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림 메뉴는 이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다른 사람과 선생님과 내가 소통하는 공간. 네, 그래서 여러분 스트림 메뉴는 되게 간단한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업은 선생님이 올리는 과제를 확인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공간. 사용자는 이 수업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공간인데 학생은 크게 쓸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스트림 메뉴는 선생님의 설정에 따라서 때로는 댓글만 달 수 있거나
아니면 게시물 보는 것만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은 왜 스트림에 글이 안 써지지? 왜 나는 댓글도 못 쓰지? 하고 궁금하다면 여러분들 지금 아마 선생님이 설정을 선생님만 입력하도록 설정해 두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캡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만약에 곧 마감되는 과제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과제에 언제까지 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룸에서 구글 미트 계정을 활성화해 두었으면 여기에 구글 미트로 참여하기 뭐 이런 버튼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네, 스트림 게시판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스트림 게시판은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통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글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글자로 소통할 수 있을 뿐더러 여기다가 이렇게 링크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파일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링크를 넣어서 친구들이 들어오고 다른 친구들이 댓글도 남기고 이런 활발한 소통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스트림 게시판을 어떻게 쓰는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는 공간에 내용을 입력하고요. 이 부분을 보면 요거는 요 입력한 글자의 모양, 이거는 두껍게 쓰는 거, 이거는 기울어지게 쓰는 거 등등의 모양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소통할 내용을 쓰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옵션을 누르면 요 내용에 더해서 파일까지 추가해서 여기다 소통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파일을 추가하는 옵션들인데요. 1번 요 삼각형 모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파일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공유받은 것도 물론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파일 업로드는요. 내 크롬북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 즉 내 크롬북 기기 안에 저장된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곳이에요. 크롬북이 아니더라도 다 같습니다. 노트북을 쓰더라도 같고요. 노트북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이 업로드 이 버튼을 눌러서 올릴 수 있어요. 세 번째 거는 링크를 올리는 거예요. 뭐 google.com/map 뭐 이런 것처럼 URL 주소를 여기 링크를 통해서 넣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유튜브 보이시죠? 요 유튜브를 누르면 유튜브 동영상도 함께 첨부하여서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림 게시판에서 선생님 또는 친구의 글에 댓글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수업 댓글 추가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거 종이 비행기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수업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업 게시판인데요. 수업 게시판은 말 그대로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스트림과 다르게 수업 게시판은 선생님만 글을 쓸 수 있어요. 네,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네, 수업 게시판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올려주신 과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과제에 첨부해 주신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 밑에 선생님의 설명이 더 길게 출력이 되고 그 밑에 만약에 첨부해 두신 파일이 있으면 첨부해 둔 파일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걸로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미트를 누르면 우리 온라인으로 화상회의가 이렇게 접속이 되고요. 구글 캘린더를 누르면 혹시 우리 반에서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일정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업 드라이브 폴더에 들어가면 내가 수업 시간에 만들어 놨던 그 산출물 같은 것들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수업 게시판에서 선생님이 과제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방금 수업 게시판에서 선생님이 올린 과제를 확인을 하고 구글 문서에다가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글을 열심히 썼어요. 다 쓰고 나면 이제 이 내가 작성한 요 글이 여기에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제출만 누르면 됩니다. 내가 이 제출을 누르는 순간 내가 방금 구글 문서로 썼던 이 문서가 선생님한테 제출이 되고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쓴 글을 고쳐주시거나 점수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게시판을 통해서 제출한 과제
또는 선생님이 제공해서 이렇게 열어본 문서 등은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 지난 시간에 설명문 만들기 했는데 어디 갔을까? 못 찾겠네? 하면은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 클래스룸 폴더 그 아래 요거는 주제예요. 예를 들어 뭐 선생님이 만든 주제 있죠. 뭐 3, 4교시에 설명하는 글쓰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짠 하고 누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산출물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업 게시판의 다른 메뉴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 외에 예를 들어 선생님은 분명히 구글 문서만 딱 첨부해 주시고 요걸로 내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이거에 더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고 싶고 추가 자료를 뭔가 찾았다면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추가 또는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 옵션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구글 드라이브는 내가 구글 드라이브에 가지고 있는 파일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올리는 거고요. 링크는 인터넷에 있는 URL 주소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파일은 내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파일 폴더 같은 거를 올리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새로 만들기가 또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는 뭐냐면 구글 문서나 구글 슬라이드, 구글 시트, 구글 드로잉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애초에 제공했던 그 양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존에 냈던 거 더해서 추가적으로 내고 싶을 때는 추가 또는 생성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공개 댓글을 또 달 수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께 비공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 이러이러한 거 모르겠어요 뭐 라는 댓글을 달면 선생님한테 이런 댓글이 보이고요. 이 댓글에 선생님이 다시 대댓글을 달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제를 이미 제출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제출한 과제는 수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제출할까요? 걱정이 되죠? 그럴 때는 다시 제출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래 냈던 그 과제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그때부터는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 수정하고 나서 제출 버튼이 다시 생길 건데 그 버튼을 다시 누르면 여러분은 다시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친구들하고 정말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요. 클래스룸으로 수업했을 때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거는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이 작업한 그 내용을 보고 수정도 해주고 수정하는 것뿐 아니라 첨삭도 해주고 점수도 부여하고 어떤 부분에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달아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도 있는 점이 좋았어요. 선생님과 학생만의 소통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끼리의 소통도 되게 상당히 훌륭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크롬북을 활용한 알찬 수업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악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악성 댓글을 줄임말로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비하할 목적으로 다는 댓글을 뜻해. 사람들은 왜 악플을 달까? 인터넷의 익명성 뒤에 숨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모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남의 상처보다 나의 재미를 위해 악플을 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해. 요즘은 어떤 사람이 쓴 것인지 대부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악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상처가 되는 말을 누구나 보는 곳에 오랫동안 남기는 악플 때문에 연예인,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음의 병이 드는 일들이 적지 않아. 마음의 병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해. 나 또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